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음주운전이니까 형사합의를 볼 텐데 형사합의를 망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몇 번 얘기했는데 형사합의에 대해서 누군가 그 동네 민식이 이런 애들이 좀 아는 척하고 있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참고만 하세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400이 나오는데 정말 급한 경우에는 1000이고 2000이고 1억이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형사합의가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주셨거든. 근데 이게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답이라서 제가 정확한 의미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중요한 부품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로 질문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직원들 다 퇴근시켜 놓고서 지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찍고 가려고. 선생님, 저는 3개월 전에 무보험 차량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음주 사고를 당했는데 심지어는 보험도 없어. 야, 보험이 없는 차가 있어? 대표적인 게 대포차죠. 그 뭐 건달들인가 이런 사람들, 그 깡패들이 타고 다니는 그거, 그런 것들은 보험이 없어요. 운전면허는 있을지 몰라. 어쨌건 보험도 없고 음주는 했고 그런 가해자한테 당한 거죠. 무보험 차량 이어서 재무보험 사고 특약으로 치료받았고요.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무보험 특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보험 차량, 책임보험 차량, 혹은 뺑소니 못 잡았어. 그래도 어쨌건 나한테 무보험 특약만 있으면은 사람 몸 다친 것까지는 되고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도 나오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무보험 차량이 의외로 많다니까. 저거는 차 한 대 하나만 들어 놓으면은 우리 가족들 전체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무보험 특약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입하세요. 얼마 안 해. 치료비는 무제한이에요, 거의. 차량은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수리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사고를 냈어. 무면허에다가, 아니, 무보험에다가, 무보험이라며. 근데 무슨 책임보험도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니까 무보험에다가. 그런데 책임보험으로 수리를 했으면은 무보험 사고 특약까지 쓸 필요, 뭘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책임보험인데 무보험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상대방의 책임보험을 이용하고 나의 무보험 특약을 이용하면은 합의금을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쉽지 않은 거거든. 그게 뭔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겠네. 그러니까 차 부서진 거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나 보고, 내 몸 치료하는 것들은 원래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거는 세이브 해놓고 내 무보험 특약으로, 내 보험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민사에서. 뭘 좀 아시는 분인데 이건? 제 차 동승자는 보험 합의 200만 원. 보험 합의 200만 원. 책임 보험은 2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많이 다쳐야 되는데? 아주 많이 다쳐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글 쓰신 분의 동승자가 있는데, 그 동승자는 그 음주운전 가해자로부터 그 책임보험을 이용해서, 그래서 민사합의를 200에 받대요. 보통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 거지? 혹시 과실 비율이 있나 본데? 과실 비율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가해자가 이제서야 나한테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는 안 했고요. 이게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도 지금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다면은 형사합의를 하자는 얘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가해자가 연락 와가지고 형사합의 합시다 했는데, 싫어, 나는 지금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랬단 얘기겠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동승자는 300에 합의했습니다. 동승자는 일단 그 200이 뭔가 이상한데 책임보험으로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상대방의 책임보험이 아니라 동승자이기 때문에 뭐 과실 비율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민사합의금 200을 받았어. 그리고 저쪽에서 가해자가, 음주한 가해자가 300을 제시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에서 400 사이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제가 본 경험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 그렇게 300으로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저 동승자분은
민사합의금 200, 형사합의금 300 해서 총 500만 원을 받고서 끝낸 거. 그 정도면은 어지간한 상해일 때는 심심한 위로가 되겠죠. 제가 합의를 안 본 이유는 진단은 2주 나왔지만 허리가 계속 아파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염자도 2주 진단 나왔지만 1년도 아파요. 2년도 아프고 3년도 아프고 그럴 수 있지. 오늘 오신 분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안 낫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부위를 3년째 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지. 사람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픈 게 너무 아픈 게 걱정이 돼가지고 있다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나한테는 무보험 특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쭉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준다고 하면은 받으면 되지 뭐. 억지로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사고가 났는데 아마도 무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인 것 같고, 아마도 전체 내용상으로는 쌍방과실, 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쌍방과실이 여기가 더 많으려나? 어쨌건 쌍방과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는 민사합의금 200에 형사합의금 300으로 마무리. 나는 지금 아직 아프니까 민사합의는 안 해. 그리고 형사합의는 하자고 연락 왔지만 내 동승자는 했지만 나는 그걸로 안 되겠어.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상대방은 심지어는 뭐 무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그지 같은 거 그래가지고서 지금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그리고 아직 아픈데 근데 무슨 합의를 지금 해. 미뤄도 되지. 2번으로 2주 일도 못했고요. 이거 일 못해가지고서 손실 난 거 그거 받으시면 돼요. 본인의 그 무보험 특약 거기에서 휴업 손실비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원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면은 해줘요 계산. 그러려고 무보험 특약을 들었을 테니까. 저는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합의는 지금처럼 무보험 특약으로 하는 거고, 아까 뭔가 좀 아시는 것 같던데 무보험 특약으로 일부를 하고 일부는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하고 합쳐가지고서 그나마 좀 어정쩡한 민사합의금 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금은 그냥 되는 대로 받는 거니까. 합의를 하면 지금까지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이건 합의를 지금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지금 치료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치료비는 내 보험사가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치료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거 걱정 안 하려고 그러려고 무보험 특약을 들어놨을 테니까. 그 가해자는 뭐 땡 잡았네 이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의 보험사가 본인 치료비에 사용한 돈을 전부 다 결국에는 악착같이 그 가해자 음주운전자한테 다 뜯어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나라의 금융 대기업은 그런 정의 구현을 착실하게 해요.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정황상으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음주에 거기에다가 쌍방과실도 있는 것 같고, 쌍방과실이 아니라면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참고로 가해자는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다는데 이건 서로에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해자는 실형을 살게 됐으니까 안타까운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실형을 받아버렸으면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민사는 되겠지만 민사는 계속 그 아픈 거 치료하는 건 되겠지. 아픈 거 치료한 거는 전부 다 될 테고, 아픈 거 치료받은 횟수에 비례한 합의금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민사합의금은 나온다고. 근데 형사는 끝났지 이제. 형사합의금은 형량을 좀 낮춰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형량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실형 살고 있는데 형량을 뭘 낮춰. 뭐 끝난 거지 이제. 형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옥 가가지고 안 됐고, 나는 형사합의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안 됐고, 동승자는 형사합의금 300씩이나 받았는데, 어쩌면 그 가해자는 그때 형사합의금 동승자한테 300만 원 준 거 그것도 되게 아까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감옥 갈 건데 뭐하러 300만 원 줬어. 그거를 그냥 교도소 영치금으로 넣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배부르게 먹다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이게 가해자들이 형사합의에 좀 소극적일 때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형사합의금을 줬다고 해가지고서 내 형량이 꼭 낮아지라는 보장이 없거든. 감옥을 안 간다는 보장이 안 되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형사합의금을 300을 줬다고 해가지고서 내 벌금이 300만 원이 깎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은 공탁도 안 되니까 이거 뭐 줬다는 표시를 내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한 사람이 형사합의금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불렀다,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불렀으면은 판사님한테, 아니 피해자가 이 정도의 금액을 불렀는데 저는 죽었다 깨도 이런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판사님이 그냥 그래 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분들은 감옥을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더더욱이나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나의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뭐 심란하거든. 형사합의금을 준 걸 가지고서 나의 가족들한테 생활비로 조금이라도 더 얹어주고서 그러고서 가야 될 수도 있잖아. 혹은 집행유예가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나의 직업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세이브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좀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형사합의에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합의를 안 봐준다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 봐주는 게 어디 있어? 그거 안 되는데? 아니 민사합의는 지금 본인의 그 무보험 특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었었나? 나의 무보험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은 나중에 나 이제 치료 그만둘란다 그러면은 알아서 챙겨줘요. 그게 민사합의야. 물론 거기에 뭐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 걸 수 있겠지. 있는데 굳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민사합의는 어쨌건 되고 그거는 공식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형사합의는 끝난 거라니까요. 형사합의는 안 돼요. 이제 감옥 가 있으니까. 물론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이제 나오고 싶어서 상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가자고 상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라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 1심에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여기 핵심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랑 형사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봤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다시라도 지금 나의 보호자라던가 아니면은 나의 변호사를 보내가지고서 형사합의 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마어마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의 비용을 내겠잖아요. 아마도 자기가 가능한 최대한 맥시멈의 비용을 제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있는 거면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1년 6개월 후에 와가지고서 그냥 살겠지. 뭐 길 가다가 만나면은 죄송합니다 이러려나? 그리고 피해 차량은 2대, 피해자는 저 포함 4명에 저만 합의 안 본 상황입니다. 그렇죠. 총 4명, 나랑 내 동승자랑 차 한 대 또 있는데 거기 또 2명 있었고 총 4명이네. 그 3명은 형사합의 다 끝났고, 형사합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형 받아가지고 구속된 거고, 인피 4명이면은 분명히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구공판을 갔을 테고, 근데 징역을 그 정도로 나왔으면은 그래도 형사합의도 했는데, 그러면 초범은 아니란 얘기겠네. 어쨌건 나만 빼고 나머지 3명이 전부 다 원만하게 합의가 끝났어요. 형사합의가. 민사합의야 뭐 보험이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근데 어쨌건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나만 안 끝났어. 뭐 민사야 안 끝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끝나도 되는 건데 형사합의가 안 끝났어 나만. 근데 저 사람은 감옥 가 있고, 그럼 나만 끝난 거지 그냥. 아까 뭐 있었는데? 그죠. 빼먹었네. 아까 제 차가 뽑은 지 6개월 된 아우디 A6 신차인데 유지가 힘들어 매매 계획이었는데 차량이 하부까지 다 먹어서 매도 금액을 많이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팔라고 하는 중이었었는데 지금 차를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마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값이 팍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손해가 막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적게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형사합의로, 그러니까 민사합의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형사합의로 땜빵을 하려고 하다가 과한 금액을 불렀겠죠 아마도. 형사합의금으로 민사합의에 땜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원칙은 민사 소송을 하는 거지 형사합의는 또 관계가 없는 거라,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의외로 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뭐 음주운전 피해를 당했는데 뭐 정의의 심판을 내려가지고서 내가 형사합의금을 1,000만 원 받았대느니 2,000만 원 받았대느니 이런 영담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못 받아. 잘 보통 그래서 1에서 400, 100, 200, 300, 400 그 정도쯤에서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뭐 무면허에다가 뭐 뺑소니에다가 이런 거까지 끼면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들이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보통 100에서 400 사이, 어디 부러진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면은 보통은 못 하겠다고 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1000이고 2000이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재용 회장이 음주하다가 걸렸으면 1억을 안 줄 것 같아? 당장 해주지. 그 자리에서 현찰로 꼽아줄걸.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불러도 되지만, 눈치를 잘 봐서 그게 아닌가 싶을 때는 조정을 좀 잘 해야 돼요.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는 거랑 똑같아. 보아니까 질문하신 분은 그냥 합의금은 날렸어요. 형사 합의금은 날렸고 이제 민사만 남았어요. 민사는 역시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허리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그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해주겠지 뭐. 자기가 해줄 거니까 받으라고 하겠지.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냥 운 없게 딱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 가해자 1년 6개월 후에 출소하겠죠. 출소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받게 될 청구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글 쓴 분이 치료비 있잖아, 치료비. 치료비를 지금 자기 무보험 특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보험 특약은 자기 보험사일 테고, 그 보험사는 자기 치료비를 다 내준 이유가 어차피 그 가해자한테 다 돌려받을 거거든. 이제 돌아오는 즉시 가가지고서 월급 차압할 거예요. 물론 지금 감옥 갔다 오면은 직업이 없으니까 일해가지고 수익이 발견될 때마다 다 빼갈 거예요. 물론 최저생활 유지비 뭐 그거 빼고서. 이번 영상의 이유를 알겠죠. 그 실제로 이런 게 많다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음주운전 합의금, 뭐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무슨 형사처벌에 관련돼 있는 그런 교통사고의 합의금,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맞는데, 근데 형사합의금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음주가 제일 세긴 한데 그래 봤자 1에서 400 정도인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뼈가 안 부러졌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100에서 400 사이에서 대충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눈치 잘 보셔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럼 많이 부르세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좀 낮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가해자는 무조건 패배자예요. 잃을 게 별로 없는 것조차도 다 잃어. 그러니까 그거는 눈치를 잘 봐가면서 형사합의를 하세요. 이렇게 못 받고 끝날 수도 있다고. 형사합의라는 게 그래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공탁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7, 8, 9, 10, 10. 한 5개월쯤 후가 되면은 이제 공탁제도가 부활해요.